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승훈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은 조금 더 현장에 가까운 이야기 해볼 텐데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문계 남자고등학교에 계시죠? 아니요, 인문계 남녀공학학교에 있습니다. 아, 남녀공학에 계시는구나. 네. 네, 저는 지금 여고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계고가 다 마찬가지듯이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원도 많은 편이거든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 뭐 지난 교직 생활 중에서 평가에 관련된 민원 뭐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해마다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죠. 네. 제가 이제 아주 열심히 한 학생인데 제가 최고 점수를 주지 않고 그 밑에 점수를 줬을 때 그 학생은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도 이제 훌륭한데 왜 점수가 만점이 아니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그 점수에 대한 납득을 어떻게 설득시키시는 편이세요? 일단 설득이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아, 네. 설득이 안 된다는 거를 그 교사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나의 정당성과 나의 노력, 나의 판단을 학생에게 납득시키려는 걸 목표로 삼으면 교사가 크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얘한테 뭔가를 얘기해도 얘는 납득을 못 하겠지. 이렇게 하고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너무 신선한 관점인데요. 이 얘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으시죠? 네.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는 전제는 뭘까? 네, 선생님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어떤 주장이나 판단이 있을 때 그걸 적절히 증명하는가, 또는 설명이 충실한가 부실한가, 뭐 글의 구성이 괜찮은가, 전반적으로 논리 구성이 상투적인가 참신한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쓰기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설명이 충실하지 않는 아이는 잘 몰라요. 자기는 그게 충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그렇게 쓴 거고, 네. 그리고 논증이 이상하면은 약간 횡설수설하는데 걔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자기가 횡설수설할 줄 알았으면 잘 고쳐 썼겠죠. 그러니까 그 학생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그래서 교사가 그런 부분을 얘기해도 학생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사가 감안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지만 얘가 이해를 못하겠지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넌 이게 좀 상투적이고 이 주장과 판단은 좀 논증이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학생이 뭔가 열심히 듣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내가 보기엔 멀쩡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 원래 이렇게 교사와 학생의 판단이 다를 때가 많이 있지. 네. 그럴 때는 원래 교사의 판단을 따르는 거야.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네. 그럼 학생이 뭔가 얘기를 또 하겠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능력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설명이 불충분한 거, 논증이 말끔하지 않은 거, 상투적인 거, 선생님의 주관 아닙니까? 객관적인 네.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어디서 배운 것처럼 다 똑같이 얘기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수행평가는 원래 객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 학문적으로 수행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정리되어 있고 교육청의 지침은 마찬가지야. 너도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글을 보고 논리적이네, 논리가 좀 부족하네 이렇게 전 세계의 국어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평가를 하는데 그 논리가 충분하고 부족하고 이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니? 평가자가 그걸 판단할 권한을 이제 부여받은 거고 그걸 이제 행사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아, 네. 선생님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충분하게 세우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 제가 OX 문제를 하나 낼게요. 네. 네. 선생님 재판이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전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재판이 객관적이라면 3심제가 아니라 한 번만 해야죠. 네. 네. 그 판사가 이제 있고 검사하고 변호사가 각각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 판사는 그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3번 재판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재판도 사실은 판단하는 사람의 전문성에 기반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의 요소가 있듯이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볼 때 학생이 선생님 이거 선생님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평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의 평가는 객관적이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증명이 안 되는 걸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써먹으실 만한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네, 수행평가는 객관적일 수가 없다. 그리고 재판이 주관적일 것 같냐, 객관적일 것 같냐라는 OX까지.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 저는 민원 상황에서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 텐데요. 이번에 교과서를 쭉 읽어보니까 구술평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흔적이 잘 보였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구술평가를 학교 현장에서 가끔 활용하곤 하는데 저는 구술평가를 할 때 고민 중에 하나가 현장성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학생이 순간적으로 집중을 못해서 그 상황에서 충분히 실력 발휘를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저희가 좀 채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좀 어려운데요. 우린 교사고 수업의 과정을 보고 나중에 평가까지 보기 때문에 학생이 열심히 준비한 걸 아는 아이가 있어요, 교사가. 네. 근데 막상 실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준비가 성실했기 때문에 점수를 줄까? 아니면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안 줄까? 이거는 정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저는 그냥 결론만 봅니다. 내 눈앞에서 얘가 못했으면 점수를 안 주고 네. 눈앞에서 잘했으면 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이건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어쨌든 결과에 좀 집중해서 채점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죠. 네. 물론 학생이 예를 들면 제가 구술평가라는데 3점 만점으로 한 번 답할 때 3점 만점으로 준다면 3점하고 2점 사이에 경계에 있을 때가 있어요, 학생이. 네. 그럴 때는 얘가 과정에서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3점, 2점 어떤 걸 줘도 오차다. 그럼 얘의 정확한 점수는 2.5점이거든요. 근데 채점표 2.5점이라는 건 없어요. 그럴 때는 과정을 고려해서 3점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얘의 중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명확히 2점이라면 네. 2점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민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과나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처음에 저희가 채우는 평가 기준이나 채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처음 설계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시는 원칙이나 어떤 태도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일반적인 문구가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거를 만족시키면 학생이 실력이 더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지표인지를 조금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표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구술평가라고 하면 말의 내용, 말의 전달력 뭐 이런 거겠고 말의 내용에는 질문에 맞게 답하는가, 설명, 충실한가, 논증, 설득력 있는가. 말의 전달력은 뭐 자기 언어로 설명하는가, 상대를 고려하며 말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쓰일 텐데요. 이런 것들은 되게 쉽게 검색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언어로 정리해 놓은 채점 기준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이 근본적인 언어와 실제의 불일치가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하셔야 선생님이 마음이 좀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실제 얘가 굉장히 잘했는데 채점 기준하고 약간 안 맞게 잘한 거예요. 네. 그럴 때 약간 고민하면서 점수가 걔의 실제 모습보다 약간 낮게 나갈 수가 있고 또는 채점 기준에는 다 맞는데 실제 그만한 실력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실제보다 더 높게 나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로 정리한 채점 기준과 실제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건 유연하게 내가 판단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전부 저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민과 그리고 이론이 충돌할 때 그리고 어긋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장들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네,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다음 영상은 평가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구체적인 얘기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